destroyer. 3번. 릴라이언스가 뭐야? 믿음. 의존. 무엇에 대한 의존이야? 컴퓨터. 컴퓨터에 대해서 의존하는 거야. 컴퓨터에 의존하는 거야. 역할을 주는 거지. 모델로서의 컴퓨터를 만들고 그것에 의존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무엇의 모델이냐? 작동에 대한 모델로서 컴퓨터를 의존하는 거야. 그럼 무슨 작동? 인간의 마음. 몇 가지가 주어요. 인간의 마음의 작동 방식들에 대한 모델로서 어떤 컴퓨터를 의존한다는 게 뭐야? 인간의 마음의 어떤 작동 방식을 컴퓨터의 과정으로 설명하겠다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의 작동을 그 모형으로서 컴퓨터를 세워놓고 거기에 대입하겠다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이해돼? 그 의존도는 may well 아주 잘 동사는 prove야. 뭐 할지도 모른다. 증명할지도 모른다. 이것임을 as limited. 자, 요것만 합쳐봐. to be limited. 제한적임을 드러낼지 모른다. 이거야. 맞다는 게 아니야. 인간의 마음의 작동 방식을 본보기로서 컴퓨터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야. 마치 뭐만큼이나 더 초기의 fascination, 매료, 더 이런 시기에 있었던 매료만큼이나. 그럼 이 매료도 어떤 거야? 맞았던 거야? 충분했던 거야? 제한적이었던 거야? 제한적이었던 거. 행동주의에 대한 매료만큼이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행동주의가 뭔데?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런 마인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심리 테스트. 이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렇다고 하면, 이런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성격이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상당히 처음에 들 땐 매력적이거든. 근데 그게 꼭 그렇냐? 아, 있잖아. 길을 가다가 비 오는 길에 낯선 여자를 만났다. 당신은 말을 걸겠는가? 안 걸겠는가? 이게 행동주의거든. 건다. 그래서 말을 건다. 아, 당신은 낙관주의적 성격으로서 뭐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말 안 건다고 지나친다. 당신은 지나치게 소심하고, 이런 거 맞네 이럴 거 아니야, 그지? 하지만 그게 팩트야? 검증해보면 반드시 그런 거 아니지. 그만큼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게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제한적이다. 그럼 결국은 인간의 정신을 컴퓨터를 본보기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어떤 거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100%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이렇게 한 거야. 됐어? 그래서 더 이런 식에 이루어졌던 행동주의에 대한 매력만큼이나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 마음의 작동 방식의 본보기로서 컴퓨터를 의존하는 거. 그지? 컴퓨터가 이렇게 작동하는 것처럼 인간 마음도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라고 설명하는 건 맞는 것도 있겠지만 다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반박이 나와야 되는데 psychologists, 심리학자들은 have already begun, 벌써 시작했어. 뭐 하기 시작했어? recognize, 인식하기 시작했어. plus, 바로 결함들을 알아채기 시작했지. 결함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 바로 마음. 무엇으로써? 컴퓨터 메타포가 뭐였어? 은유. 이런 컴퓨터 은유로서 마음을 이해할 때 그 결함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100% 맞는 게 아니다라는 결함을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럼 윗줄하고 두 번째 줄 맞아 내용이? 일치해? 일치하지. 어떤 사람들은 turn to cultural anthropology as a way of understanding the factors outside any particular individual brain that help the individual make sense out of the world. 여기까지 한 단어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심리학자들 중에 일부는 have turned to가 뭐였어?
정확히 번역하면 이쪽으로 튼 거거든. 그럼 뭐 어떡하지? 이거다. 이렇게 튼 거거든. 그래서 이게 뭐 해석지에는 뭐뭐로 눈을 돌리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뭐뭇을 의존하다라는 뜻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 벌써 의존하기 시작했다. 왜? 컴퓨터로 인간의 정신 작동을 설명하는 게 100%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디에 눈을 돌렸다? 문화 인류화. 문화 인류화. 그러니까 문화 인류학이야말로 바로 컴퓨터로서 설명될 수 없는 인간 마음의 작동 방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학문인 거지. as 무엇으로서? 방식으로서. 그 요소들 당연히 벗어난 요소들이야. 어떤 특정한 개인의 두뇌 바깥에 있는 요소들. 그것이 바로 도와주는데 누가? 개인이 make sense 이해하도록 out of the world 세계의 바깥. 그렇지. 세상 make sense out of가 그냥 이해하는 거야. 세상을 이해하도록 make sense out o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뭔가 인식을 가져가는 거라서 이 out of는 from의 개념이야. 세상으로부터 얻어낸 지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특정한 개인의 두뇌 바깥에 있는 요소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그러니까 뭐야? 세상을 이해할 때 컴퓨터가 돌아가는 대로 정해진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뇌 부분들이 있다고. 근데 왜 도대체 얘는 컴퓨터가 이렇게 yes no yes no 되는 것처럼 안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그게 문제인 거야. 지금 핵심이 뭐냐면 컴퓨터는 어때?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지. 그럼 사람도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한다 알고리즘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근데 알고리즘을 벗어난 개인 행동이 드러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람의 마음의 작동 방식이 컴퓨터 같다 그러면 결국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잖아. A가 들어가면 A 다시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 컴퓨터처럼 돌아가면 인간의 마음이. 근데 때로는 A가 A 다시로 나올 때도 있지만 갑자기 B라는 놈이 나올 때가 있더란 말이야. 이건 컴퓨터화된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 이걸 뭘로 보자? 문화 인류학으로 해결해 보자. 다시.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특정한 개인의 두뇌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야. 컴퓨터처럼. 그것 밖에 있는 요소들이야. 이해 안 되는 요소들이지. 그 요소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문화인류학에 눈을 돌린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인간이 원래 이러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컴퓨터처럼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게 그렇게 컴퓨터처럼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요소가 문화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야. 그냥 어때? 원래는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위더른이 있으면 인사를 하는 게 뭐죠? 예의를 표하는 게 맞는데 서양에도 뭐 존댓말은 없어도 자기보다 연장자면은 예의를 표하는 게 기본인데 인간의 작동 방식인데 야 어른들 싸다고 때리는 새끼 있더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걔가 어떤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건 두뇌 외적인 요소야. 됐니? 또 다른 사람들은 서치 제로미 브루너라는 사람은 one of the founder 창시자야. 파운더가 설립하다니까 창시자들 가운데 한 명인데 인지심리학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인데 이 다른 사람들은 또 알아낸 부분은 이거야. That the computer analogy 컴퓨터 분석이 carries with it unfortunate shift from the construction of meaning to processing of information. 자, 뭐라고 여기까지가 대절인데 뭘 밝혀냈냐면 주어 찾아봐. 그러한 컴퓨터 방식이 대절에서 그 주어요? 컴퓨터 에놀로지.
이게 뭔지 알지? 컴퓨터 애널라지. 인간의 두뇌를 마치 컴퓨터처럼 처리하는 분석하는 거지. 이 방식이 지금 오류가 있다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잖아. 이게 반드시 수반한다. 그 분석과 함께 3이라고 보고 뭘 수반하느냐? 좀 뭔가 불행한 이동을 수반한다. 우리가 원래 사람의 두뇌는 마인드는 컴퓨터가 아니잖아. 근데 자꾸 컴퓨터처럼 분석하려고 들면 인간의 두뇌도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분석하려고 들면 그게 불행한 어떤 이동을 이끌 수 있단 말이야.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의미의 구성에서 정보의 처리라는 좀 곱씹어봐. 인간의 두뇌는 뭔가 의미를 창조하고 만들려고 하는 게 원래 인간의 두뇌야. 근데 컴퓨터는 뭐야? 의미 창조가 있냐? 없어요. 봐봐, 컴퓨터는 스스로 창조하는 게 없지. 저 들어온 정보만 처리하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인간 두뇌를 자꾸 그런 컴퓨터가 아닌데 컴퓨터처럼 자꾸 비유하는 것은 자꾸 비유하다 보면 인간의 두뇌가 컴퓨터랑 어디가 닮았지 하다 보면 컴퓨터처럼 인간의 두뇌도 그냥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기관 아니냐 이렇게만 보게 되는 한계에 부닥치게 된단 말이야. 원래는 뭐였는데 의미를 막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구성하는 게 인간의 두뇌인데 구성이 아니라 정보만 처리하는 기계처럼 두뇌를 보기 시작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문제점이야. 나는 지금 계속 뭘 지적하고 있는 거야? 인간의 마음의 작용을 마치 무엇처럼 비유하는 거. 컴퓨터의 작동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는 결함이 있단 말이야. 뭔가 계속해서. 브루너의 성찰이야. reflection. 자세히 고민해 본 거야. 바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뭘 성찰해 봤어? 기계적인 모델에 대한 한계에 대한 성찰이야. 당연히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 같은 기계적 모형에 대해서 모형에 대해서 비유를 했는데 그 기계적 모형을 만들어 놓고 비유하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브루너가 자극적으로 성찰한 거지. 다시 이 한계가 뭐야? 아무리 기계를 사용한 컴퓨터로 인간의 두뇌를 설명하려고 해도 한계점이 있어 없어? 있죠. 있다는 걸 자꾸 생각해 보다 보니까 결국 그를 이 성찰이 이끌었는데 그를 다시 어디로 끌고 갔어? 휴머니스틱. 기계가 아닌 뭐? 인간. 기계가 아닌 인간의 인본주의적 인간에 관련된 인본주의야. 인본이 뭐야? 인간이 근본이 되는. 그래서 인본주의적 강조로 되돌이켰는데 컴퓨터는 기계야. 기계로 자꾸 오류가 나니까 결국은 다시 인본주의 사상으로 바꿔보자. 인간의 마음은 컴퓨터가 아니다. 그건 뭔데? 이야기와 스토리텔링 여기에 대한 인본주의적 강조로 다시 그를 되돌이켰는데 바로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구성요소 재료야 원래 ingredient 구성요소로서 인간의 인지를 뭐 할 때? 이해할 때.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를 컴퓨터로 설명하지 말고 인본주의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야기와 어떤 스토리텔링에 중심을 맞춰보자. 그것은 바로 동격이야. 아주 매력적인 지적인 여정이었다. 바로 reveals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함과 한계 컴퓨터의 강력함과 함께 무엇으로서? 가이드 안내자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안내자들로서의 컴퓨터의 한계와 또 힘 두 가지를 다 드러내 본 경험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은 기계적인 부분, 컴퓨터처럼 처리되는 부분도 있다고. 여기서 근데 이거 가지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인본주의적 사상을 결합시켜서 그래서 안내자로서 컴퓨터가 이끌 수 있는 한계도 있고 또 뭐도 있어. 이걸로 해결 안 되는 컴퓨터로 인간의 마음을 설명할 때 한계도 있지만 또 해당하는 부분에서 강력한 비유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로 봐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로서 컴퓨터가 가지는 힘도 있고 또 뭐도 있어. 한계도 있다는 점. 이 점을 드러내는 아주 지적인
매력적인 여정이 바로 뭘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인간의 마음의 방식을 컴퓨터로만 보지 않고 인본주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나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맞추는 거. 오케이? 그럼 스토리텔링과 이야기는 다 어떤 부분이야? 두뇌 작용이야, 문화야? 문화적 관점. 그래서 처음에 올라갈 때 문화 인류학에 관심을 두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자랐냐가 바로 인간의 어떤 마음의 작동 방식을 보완해 주는 거지. 원래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는 컴퓨터처럼 딱 알고리즘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알고리즘의 100%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없으니 보완하는 방식으로 인본주의에 눈을 돌렸다 이런 얘기야. 됐어? 결국은 타고난 내추럴한 게 두뇌. 마음이 생기는 건 두뇌니까. 마음은 여기 있다고 하지만 사실 여기 생기는 거잖아, 그지? 그럼 두뇌 작용이야. 이건 기계적인 부분이야. 되니? 하지만 그걸로 다 설명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화로. 이런 얘기하는 거다. 좀 어려웠어. 자, 1번. 그럼 이게 유사성이야?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과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의 유사성. 물론 있지. 있지만 그것이 100% 유사하다가 아니라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 그지? 1번은 좀 패스해야 될 것 같고 2번 다양한 요소들 인플루언스 뭘 주는 어떻게 개인들이 세상을 이해하느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 자, 3번 이유들 컴퓨터 분석을 사용하는 이유. 디스커싱 인간의 마음을 토론할 때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야. 토론할 때 컴퓨터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왜 그러냐? 아니 사용하는 건 맞아. 근데 사용하는 것에 대한 뭐 이유가 아니고 뭐니? 한계점 얘기하는 거 아니야? 4번 alternative는 대안이야. 대안적 관점. 이게 안 되니까 대안을 찾는 거지. 인간의 인지에 대한 대안적 관점. 뭘 넘어서는? 컴퓨터 밑바탕은 이거야. 컴퓨터 모형을 두는데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걸 넘어서는 인간의 인지 영역이 있거든. 그걸 어떤 대안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인본주의적 사상을 관점, 문화적 관점으로 보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인간은 결국은 타고난 두뇌와 자라온 문화 속에서 어떤 두뇌 작용이 마음의 방식이 정해지는 거라. 됐어? 빡센데? 응? 좀 빡센데요? 5번 기술 인핸스 강화시키는 정확성을 컴퓨터 기반의 사고 모형을 강화시키는 기술들. 이건 오로지 컴퓨터 모형만 기반으로 하겠다는 거지. 됐어? 인간의 두뇌는 타인이 마음은 이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짜증나요. 그치? 그게 장착된 컴퓨터 알고리즘이야. 누군가 나를 물리적으로 타격하면 언짢다 이거야. 이러면 설명이 돼. 내가 누군가에게 신체를 타격받으면 언짢은 기분이 든다. 이거 컴퓨터로 설명이 돼. 안 그럴 때가 있거든. 쌤이 지나가다가 쉬 그랬어? 쌤이 나 격려해 주는 것 같다. 그럼 기분이 좋아져. 내가 그랬어. 고등학교 때 학주 굉장히 빡센 학주 맨날 몽둥이를 빠따 때리는 선생님이야. 엉덩이를 타격했어. 이 새끼 공부 안 해! 하면서 막 때렸어. 기분 나빠야 되거든. 맞고 나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좀 죄송합니다. 이건 뭐 때문에 형성된 거야? 이 마음. 문화지. 그럼 문화. 내가 그런 문화에서 잘해. 왜냐면 다른 문화에서 나온 미국 애들은 어떻겠어? 빠따치면 What the? 그러니까 봐봐.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잖아. 근데 여기 분명히 컴퓨터처럼 물리적 타격을 받으면 일반적으로는 기분 나쁘다. 그지?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으로 어디에 눈을 돌린다? 인문학, 인본주의. 문화인류학. 그지? 문화인류학의 바탕이 문화인류학이 문과잖아. 문과를 뭐라 그래? 인문학이라고 하지.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문학이 뭐냐면 과학이 아니다. 인문학은 누가 만든 학문이야?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생활 패턴이 만드는 것이 인문학이야. 됐니? 그러니까 인문학은 가끔 과학적인 알고리즘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 없어? 이쪽. 있지. 당연히 많지. 그래서 문과랑 이과가 대치되는 거야.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잖아. 종교는 인문학이야, 과학이야. 인문학. 인문학이잖아. 그럼 종교를 믿는 사람과 과학을 하는 사람은 대치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지? 과학자들이 답답하겠지. 아, 이거 뭐 할 길을 못 알았네. 그게 아니라고. 신이 어디냐고 증명을 해보라고.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항상 신이 계셔.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 알지? 그지? 그럼 그런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과학자들은 가급적 어떻게 생각해? 과학자들은 가급적 어떻게 생각해? 신이 없다. 과학자들은 알고리즘대로 생각하지. 음. 가설 증명 안 됐어. 이거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인문학자들은 아니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거 컴퓨터가 아니잖아.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게 이 두 학자란 말이야. 부연 설명 좀 들으니까 이해돼 무슨 내용인지? 자, 4번. 요거 이제 니네 한번 봤던 주제 같은데. 봐봐. escape는 뭐하니? 탈출. 탈출. 도피야, 도피. 명사로는. 도피. 어떤 도피냐? 관계사 뜻이야. 문학을 literature, 문학을 읽는 것. 읽는 것이 제공해주는 뭐야? 도피야. 문학을 읽으면 도피가 될 수 있어. 뭘 통해서? 여기 지금 목적 없어서 관계사 자리야. 제공하는 도피야. 들어 뭘 통해서? Vicarious identification and comparison with other lives. 문학 작품 읽다 보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Vicarious. 대리가 뭔지 알지? 대리. 네. 제공하는 대리 identification 뭐니? 대리적 식별. 내가 동일시라고 하지 않았어? identification? 아, 네. 대리적 동일시가 뭐야? 나는 아니지만 소설적인 주인공이 나를 대리해서 내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해리포터 읽으면 해리포터가 내가 되는 거잖아. 투영하다. 그게 바로 대리 동일시야. 문학을 읽다 보면 홍길동전을 읽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권길동. 그렇지. 그걸 이제 바로 국어 시간에 아는 척해. Vicarious identification이 나왔군요. 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대리적 동일시를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대리적 동일시를 하면서 실제의 나의 삶과 뭐가 보겠어? 계속 비교, comparison. 다른 삶과 다른 장소 그리고 시간들과의 비교. 이걸 통해서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제공하는 도피 속에서. 이걸 일명 도피라고 한 거야. 나의 삶에서 일단 읽는 동안만큼은 동떨어지게 되니까. 그 도피 속에서 이제 문장 시작돼. 우리는 그 도피 속에서 중요한 거 이거야. activate, 활성화시킨다. 우리의 무슨 역을? 그렇지. 글을 읽고 상상하는 거야. 문학 작품은 글이잖아. 글. 형체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상상력이 곧 뭔데? 그 독특하게 인간의 능력이 되는 탐구하는 대안의 일련의 개념들 그것을 탐구하고 탐구하는 경험도. 생각과 경험.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경렬이야. 일단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경험들
대안적인 생각들과 경험들, 이것을 탐구하는 인간의 능력이야. 어떤 경험들? 이 경험들은 are outside, 어디 있는? 우리의 지금 현재 있는 환경을 뭐하는? 밖에 있는 벗어나는. 심지어 그 경험은 실제가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는 경험이야. 이게 다 경험들 꾸미는 거야. 거꾸로 가볼까? 실제가 아닐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환경에서 벗어난 그런 경험들, 그리고 일련의 대안적인 생각들을 탐구할 수 있는 인간의 독특한 능력. 그게 뭔데? 그게 바로 상상력이야. 이건 동격이야. 그 독특한 능력, 이렇게 되는 거야. 상상력. 그 독특한 인간만의 능력. 그 능력이 뭐 하는데? 대안에 지금에 사는 삶이 아니라면 어땠을까 하는 대안의 생각을 탐구하게 해주고, 또 경험을 탐구해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경험? 실제로 우리의 현존하는 환경에서 바깥에 존재하는. 그리고 실제가 아닌, 그냥 홍길동전 생각하면 돼. 홍길동전 현실이 아니잖아. 우리 프레젠트 엔바이러먼트 아니잖아. 근데 그때 내가 태어났다면 어떨까? 이런 대안적 경험을 제시하는 거야. opposed money 같은 거야. 반대야. 반대. 반대로 반대하는 것으로서 perception, 인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인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처리하는 정보를, 외부 세상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고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그런 인지와는 반대로, 뭐 외부에서 빛이나 소리나 형태가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처리하는 그러한 인지와는 반대로서, 즉 finds meaning in it, 그 안에 의미를 찾는 거지. 의미를 찾는다. 반대로 의미를 찾는다. A sunset, a symphony, a house in imagination. 자, 상상 속에서는 여기 끊어야 돼. 이렇게. 원래는 그 인지가 첫 번째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해. 되니? 받아들이고 뭐 한다고? 처리한다고. 그리고 결국은 뭐해? 찾는다고. 아직 관계사절 닫힌 게 아니었네. 이렇게. 그 인지와는 반대로. 여기서부터 가볼게. 우리가 보통 인지라고 말하는 건 바깥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거야. 빛과 소리와 모양 같은. 그리고 결국은 그 인지는 찾아내. 주격이니까 S, 얘도 S야. 계속 선행사가 인지야. 그 인지는 찾아낸다. 그것 안에서 뭘 찾아내? 의미. 정보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선셋, 셈퍼니. 빌몰과 또는 심포니, 교향악 또는 하우스. 이게 다 뭐야? 빛, 소리, 모양이야. 이 인지는 지금 말하는 인지와 반대야. 문학 작품을 읽건 이거랑 반대. 쉽게 설명할게. 이건 눈에 보이는 거지. Yes. 자, 너네 모양을 봤어. 선생님 모양을. 여기서 지금 의미를 찾아내고 있지. 의미를 상상하고 있지. 저게 무슨 동작일까? 저게 뭘 상징할까? 찾아내고 있지. 그건 뭐야? 형체를 보고 의미를 찾는 거야. 그것과 반대로 상상 속에서는 우리가 형체를 뭐 해야 돼? 만들어야 돼. 자, 영화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영화는 문학 작품 읽기야, 아니면 지금 말한 인지야? 인지지. 보고 저거 저랬구나 상상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책을 읽으면 글만 있잖아. 그걸 뭐 해야 돼? 상상.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영화만 보지 않고 문학 작품을 보면 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상상력.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어? 해리포터가 책으로 먼저 나왔거든.
나는 주라기 공원 얘기했잖아. 주라식 파크가 그 마이클 크라이튼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거든. 난 소설로 먼저 봤어. 나는 마음속에서 나만의 주라기 공원을 상상했다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근데 영화로 딱 봤어. 어떻게 돼버려? 고정돼 버린단 말이야. 어? 아 저렇게 됐구나. 책으로 읽었을 때는 나만의 주라기 공원이 다 틀리다고 읽는 사람마다. 근데 영화로 보면 다 똑같은 주라기 공원을 생각을 해볼게. 지금 해리포터 주인공 떠올리라면 다 똑같이 떠올리잖아. 근데 만약에 글로만 읽었다. 사람마다 주인공의 얼굴을 떠올리는 방식이 다르겠지. 이게 바로 문학작품 읽기와 보통의 인지와 다른 점이야. 지금 이 인지는 뭐라고? 보고 판단하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 빛과 소리와 모양. 즉 일몰이 노을 지는 거야. 빛. 심포니 소리지. 쉐이프 모양이지. 보고 상상하는 뭔가를 인지하고 뭔가를 바깥에서 들어온 그 시각적 정보, 청각적 정보, 어떤 하여튼 시각적 정보 이런 것들을 보고 받아들여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인지와는 반대로 문학작품을 읽으면 그 말이 빠져있지만 문학작품을 읽으면 상상 속에서는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어서 하게 되는 상상 속에서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 리버스드. 거꾸로 아니야? 원래는 일반적인 인지는 보고 상상하는데 이건 뭐야? 상상 속에서 뭔가 그려내는 거 아니야?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데 후자는 뭐야? 문학작품을 읽으면 안 보고 글만 보고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됐어? Translating the words. 그러니까 책에 문학작품을 보면 다 글이라 그랬어. 우리가 읽는 그 글들을 바꾸는 거야. 바꿔서 뭘로? What they signify. 그들이 signify, 상징하는 것으로 바꿔내는 것은 바꿔내면서 분사구문이네. signify, 표시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translate A, 우리가 읽는 단어들을 뭘로 바꿔? B. 그것들이 signify, 암시하는 것들로 바꾸는 과정에서 signify가 의미하다, 뭔가 실제로 드러내다 이런 거야. 우리만의 어떤 자신만의 그것들이 그 단어들이 상징하는 것으로 바꿔내면서 우리는 populate 어디에 살게 되니?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디에 살게 돼? 외부 세상이 아니고 어디 살게 돼? 내부 나만의 내적 세상에 populate가 거주하다. 그래서 거주하는 사람들 population 인구라고 하는 거야. in which 어떤 세상이야? 내면의 세계는 그 안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 안에서는 심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무엇으로부터? 기억으로부터. 글을 보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과거에 자신이 가진 기억과 대비해서 뭔가 그림을 그려내겠지. 됐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우스를 읽어. 이 봐봐. 이 집 아니잖아. 모양 아니잖아. 그냥 하우스라고 읽었지. 그럼 하우스를 읽으면 니네 지금 하우스 읽으면서 뭔가 머릿속에 집이 떠올랐을 거야. 그 집 모양이 다 어떻다? 똑같다. 똑같아? 다르다. 아니 이걸 읽을 때야. 읽을 때. 다르죠.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떠올려봐. 다 달라요. 강가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응? 정준욱 초가지. 어? 조현승 궁전. 동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집을 읽을 때 그리고 picture 그려내는 거지. representation 상징. represent가 나타내다니까 우리가 집을 읽고 어려운 말로 이 상징을 표상이라고 해. 드러내는 모습. 자, 우리가 집을 읽고 그리고 picture 그려낸다. 표상을. 집에 대한 표상을. 어디서부터? 니네가 가졌던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 봐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산 사람. 그럼 니네는 집 이라고 읽으면 아파트부터 떠올리는 거야. 내 기억이 그거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굴에서 산 애들은 집 그러면 뭐부터 떠올려? 그게 다른 거야 이게. 내 기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뭔지 알겠어? 너 선생님이 수영복 상상해봐. 내가 수영복 입은 모습. 다 다르지? 왜 달라? 내가 어떤 놈이 선생님이 수영복 그냥 글자만 얘기했어. 선생님의 수영복.
그럼 니네가 과거에 니네가 경험한 수영복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삼각이야, 사각이야? 삼각이요. 삼각은 좀 무리가 있지. 어? 빨간 비키니. 근데 내가 글로 안 하고 선생님의 수영복 글로 안 쓰고 선생님이 빨간색 진짜 숏 사각 수영복을 입고 왔어. 그럼 이게 딱 정해지는 거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아마 니네가 선생님의 수영복 떠올렸을 때 지금 빠르게 상징하는 데 도움을 준 건 니네가 과거에 봤었던 선생님 나이대의 사람들이 입었던 수영복을 떠올렸을 거야. 그 기억이 있다고. 수영장 가서 봤던 선생님 나이대 수영복 입은 사람들 모습을 떠올리면서 선생님의 수영복도 상상을 했을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엇이다? 상상력이다. 바로 복잡한 interweaving. weave가 엮다였어. 엮다. 실 따위를 엮어. 이 가로 세로 엮는 거 있지. 그래서 인터 상호 엮어주는 무엇과 인지와 글을 읽었을 때 글을 본 인지와 기억을 엮어주는 복잡한 우리의 상상력이 바로 강조야. is that. 우리의 상상력이 바로 뭐야? 복잡한 서로 인지와 기억을 엮어주는 과정이고 그게 우리의 상상력인데 문학이 활성화시키는 게 우리의 상상력이야. 뭐 강조한 거야? 이거 잘 봐. 이때 강조가 뭐였어? 뒷문장에서 불완전한 게 앞으로 강조되어 있는 거지. 주어. 이 대시고 주어는 여기 있다니까. 액티베이트가 뭐하다? 목적. 활성화시키다지. 그럼 이게 주제인데 문학이 뭘 활성화시키냐고. 결국은 우리의 무엇을? 상상력을. 상상력을. 그래서 그거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바로 문학이 활성화시켜주면 우리의 상상력이다. 그리고 상상력이 곧 동격으로 이거다. 그 상상력이란 뭐냐? 아주 복잡한 상호 인지와 기억이 엮여진 복잡함이다. 얽힘이다. 얽힘, 인터웨이빙. 복잡한 얽힘이다. 바로 우리의 인지와 기억이 얽혀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상력이고. 왜냐? 내 상상력이 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상상력은 다 기억 속에서 지금 본 글자와 엮여서 나오는 과정이란 말이야. 동시에 뭐 하면서? releasing. 놓아주는 건 방출하는 거야. latent. 잠재적인 창의성을 방출하면서. 바로 그 pleases. 뭐 해줄 수 있는? 기쁘게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please가 타동사고 주는 거라 그랬지? 바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냥 자동사로 즐거움을 주다야. 그 잠재적인 창의성이 곧 뭐 하는 건데? 즐거움을 주는. 작가는 may provide. 제공할지도 모른다. 블루프린트.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는 청사진이야. 블루프린트가. 이게 일종의 청사진이 가이드라인이지. 작가가 의도한 바를 살짝 보여줄 수 있어. 그러나 독자가 만드는 거야. 문학이 가진 많은 공간들은 결국 누가 만드는 거야? 독자가. 그지? 작가는 단서만 주고 그 작가가 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상상력을 보태서 우리만의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같은 글인데도 읽는 사람마다 상상하는 바가 다를 수 있겠지. 그런 게 진짜 뛰어난 소설이라고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어린 왕자야. 그러니까 어린 왕자는 나이가 되면 기억이 많아지지. 그 유명한 말 있잖아. 어린 왕자는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읽었을 때 느낌이 전혀 다르다는 거지. 똑같은 사람인데 5살 때 읽은 거랑 30살 때 읽은 게 느낌이 다르다고. 왜? 그만큼 기억의 차이가 있으니까. 상상력이 중요한 게 기억인데. 됐니? 그래서 결국 like 마찬가지로 어떤 만족스러운 occupation. 이게 활동이야. occupation이 원래 직업인데 여기서 활동인데 어떤 만족감을 주는 활동이 독서 말고도 많이 있겠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게. 마찬가지로 문학도 gratify, 만족을 준다.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적인 능력에 만족을 준다. 그럼 상상력과 창의력에 만족을 주는 건 문학만 그런 건 아니야. 다른 영역도 있지만 문학도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되니? 그러니까 국어쌤이 책 읽으라는 거야. 상상력을 풍부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럼 일단 선택지 지금 시간 관계상 4번 바로 다 볼 텐데 이게 뭐에 대한 글이야? pleasure. 뭐에 대한 글이야? 즐거움.
상상의 즐거움. 자, grant가 뭐였지? 보장하다. 부여하다. 아, grant가 부여하다라고. 그럼 지금 ED니까 뭐야? 부여된 상상력. 뭘 하면 부여가 돼? 문학적 경험을 하면 부여가 되는 그런 상상력. 그것이 주는 기쁨.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되니?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뭐 읽어라? 책임 책 읽어서 상상력을 키워라. 그럼 즐겁다. 그러니까 니네가 국어 시간에 문학 작품 읽으면서 즐겁지 않으면 제대로 읽는 게 아니야.